세계가 국채 던진다. AI 불장 흔드는 5% 금리의 쇼크. 미국 30년물 금리가 5% 돌파했고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2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고유가가 되니까 인플레가 생기고 인플레가 생기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금리 인상을 하는 연쇄적인 압박이 생기면서 기술주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기술주가 사실 빅테크보다는 우리 삼전닉스가 대장 아니겠습니까? 월가에서는 고평가 기술주의 조정 위험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용어를 한번 알고 가죠. 미국의 30년물 금리, 일본의 10년물 금리, 이게 무슨 얘기야? 30년 동안 물을 먹자는 거야. 10년치 물을 따놓았다는 얘기가 뭐야? 그게 아니고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가 30년짜리인 거 30년물, 그다음에 만기가 10년짜리인 거 10년물이라고 합니다. 장기채죠, 장기채.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입니다. 이 장기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 호흡 자체가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처럼 지난주에 대박 8,000p 이번 주에 망했다가 아니고 내년 후년도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10년에서 30년 동안 이런 움직임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의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지 않은 단기채는 이미 올랐고 장기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안 좋다. 왜 안 좋다? 금리랑 비교해서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만약에 20%의 목표 수익률 가진 사람이야. 근데 옆에 KB국민은행에서 금리 20%짜리 특판 예금 하면 주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주식이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이 예금보다 훨씬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금리가 중력이라 그랬어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중력이 세면 어떻게 돼? 그러면 위로 폴짝 뛰기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봅시다. 미국, 일본, 유럽의 국채 금리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AI 버블의 최대 적은 금리다. 라는 얘기가 월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의 전쟁이 터지니까 이 유가 거기서 기름을 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기름 수출이 길이 막히고 기름은 꼭 필요한데 기름값이 생활고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되게 큰데 하니까 인플레가 생기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겁이 나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 및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했고 30년물 금리는 5%를 넘어섰다. 영국의 30년물 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 스페인, 호주 등 주요국 장기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증시다. 특히 AI 열풍으로 급등했던 미국 기술주들이 장기금리 상승 압박에 흔들리고 있다. S&P 500 지수는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1.3배 수준으로 장기 평균인 16배를 크게 웃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가 할인되기 때문에 고평가된 성장주일수록 타격이 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얼마 벌 거야. 우리 그렇죠. 예금 금리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얼마예요? 라고 했는데 10%예요. 진짜 높네. 가입. 했는데 1년 후에 3%밖에 안 줘. 10%라면서요. 작년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가입하고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받을 거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역수를 생각해 보자고. 21.3배, 20배라고 가정해 봅시다. 20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20배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돈을 20년 동안 벌면 원금을 회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20년 동안 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건 몇 퍼센트다? 5%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얼마야? 5%. 그럼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국채 정말 안정적이야. 근데 5% 주네? 증시 PL 20배래. 20년 만에 원금 회수된대. 그걸 계산해보니까 5%야. 그럼 금리가 똑같아? 그럼 내가 국채하고 말지 뭐하러 주식해? 라는 거죠. 근데 주식하는 이유는 뭐다? 그게 5%를 주는 줄 알았는데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미래의 이익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더 많이 벌어준다면 국채는 10년, 30년 동안 똑같은 이자를 줄 건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그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국채 이자랑 PER의 역수인 이익 수익률이랑 비슷하게 되면 투자의 매력도가 조금씩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장기 평균인 16배, 그러니까 7% 정도는 보장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5%까지 내려가는 거지, 주가 올라서. 근데 금리도 올라버려. 그러니까 투자의 매력도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월가에서는 AI 랠리의 최대 적은 경쟁 기업이 아니라 국채 금리다. AI 투자 붐이 유지되려면 막대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설비 투자가 계속돼야 하는데, 장기 금리 상승은 이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2026년 5월 20일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꼽으라면 뭐다? AI 기업의 유동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픈 AI,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망하냐 아니냐. 돈이 현재 없어요. 돈이 없는데 경쟁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계속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뭐해? 채권 발행해. IPO 해. IPO 한다 끝 아니에요. 지금 챗GPT가 제미나이나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뭐 이런 것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압도하는 줄 알았다가도 뒤집히고, 뒤집혔다가 또 뒤집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적자.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혁신에 실패하고 서비스를 접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든 데이터 센터든 투자를 하는 주체가, 예를 들면 지금 구글, 메타, 엔트로픽, 오픈 AI 뭐 총 4개라고 봅시다. 4강 정도. 이 4강이 3강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요들끼리는 괜찮지. 야, 경쟁자 하나 죽었다. 우리끼리 돈 벌자. 괜찮지. 근데 얘네들이 투자할 때 필요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어떨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메모리, 변압기, 전선을 파는 회사들은 어떨까? 수요자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한 경쟁을 계속 해줘야 AI도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코스피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 중에 하나가 자빠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근데 자빠지냐 마냐는 현재 기준에서는 기술 발달보다는 자금 조달에 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을 할 때 기준이 뭐가 된다? 금리가 된다.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건 주식을 발행하건 상장을 하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채권자 또는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채권자 투자자가 비교하는 대상인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이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오랜 기간 초저금리 국가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경제 성장이 빠르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정부가 중동 대응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면서 재정 확대 우려가 커진 점, 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재정 확대 우려가 생기면 왜 금리가 상승하냐? 재정 확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려면 일본도 국채를 발행해. 그럼 자꾸 채권이 늘어나, 그죠? 채권이 늘어나면 채권 발행하는 사람들끼리 어때야 돼? 경쟁해야지. 야, 우리가 금리 더 높게 해줄게. 내가 5% 줄게. 내가 6% 줄게.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엔화 약세 또한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는 현재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 금리는 둘째치고 연준 최근에 뭐 의장 바뀌었잖아요. 의장을 누가 심었어? 트럼프가 심었어. 트럼프는 주가 오르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의장이 파월 의장 때랑 다르게 금리를 팍팍 낮춰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돈놀이 파티파티 하는데 훨씬 더 실탄이 두둑해지고 주가 오르고 모두 부자 되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이 사람조차, 케빈 러시 의장조차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의외로 인상할 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채권 투자자들도 금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채권 투자자들은 이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막 올리면 주식시장에도 안 좋지만 채권시장에도 뭐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이 내리더라도 하반기에 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려버려? 그러면 환율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지금 뭐 1,500원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한국 돈이 조금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자산을 사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환율이 좀 1,400원, 1,400원으로 내려가면서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더퍼블릭.co.kr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오시면 이미 여기 팝업창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더퍼블릭 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와 제휴를 해서 투자 1임 최소 가입 금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하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벌써 100분에 가까운 분께서 계약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계를 두고 6월 19일까지라는 기일을 두고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고객분들께서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한을 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계약 또는 상담 일정을 잡으신 분들에 한해서 최소 가입 금액을 인하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바로 계약하실 분들은 한국투자증권 PB 전화번호와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되고 나는 최소 가입 금액과 무관하게 더퍼블릭 자산운용과 상담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화 또는 채팅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지, 누구한테 프로모션의 대상이 되는지, 어떠한 상품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계약 방법 등을 남겨놨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